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인 야외 빙상장과 K-팝 사관학교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야외 빙상장은 올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고 K-팝 사관학교는 타당성 검토와 세부 계획 수립이 시작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 대규모 야외 빙상장이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야외 빙상장 설치와 운영 관련 용역을 공고했고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 중입니다. 202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빙상장에는 스케이트장뿐만 아니라 평면 썰매장과 경사 썰매장도 설치됩니다. 빙상장은 문수 축구장과 보조 경기장 사이 야외 주차장에 조성됩니다.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고 주차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이곳 문수 축구 경기장 야외 주차장이 선정됐습니다. 올 12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달간 운영되고 입장료 1,000원과 장비 임대료 1,000원 등 2,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7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 및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일반 시민들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한 야외 빙상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한 차례 운영한 뒤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매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두겸 시장의 또 다른 공약 사업인 K-팝 사관학교 설치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K-팝 사관학교 설치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지역 K-팝 거점 기관 조성에 대한 전망과 수요를 반영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소는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로 확정됐고 2026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교통과 숙박, 방역과 위생, 안전과 관광, 경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알찬 경험을 축적했고 울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회로 1,37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8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통해서 울산은 꿀잼 문화도시, 체육도시로 거듭나섰으며 성공체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시민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울산의 새로운 성공 역사를 만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 등 해오름 동맹 단체장들이 초광역 상생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공동협약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해오름 동맹 단체들은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의 구축과 국가첨단 가속 기반 동맹 결성, 환동의 해오름 해안 관광단지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과 포항, 경주를 하나의 생활 문화권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주력산업 보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시도의회 의원들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상생협력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불경 상생발전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 개 시도의회는 서로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행정구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 개 시도는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지역 소멸 위기 등 현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의회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추진 중인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상용 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 의회는 해당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예정지는 울주군 온양읍과 인접해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와 환경부, 부산시와 울산시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가 11월 1일부터 46일간 23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특히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8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8대 시의회는 201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한 상태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감에 이어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지난 8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에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면과 허가사항 등 서류 조사와 함께 사고 현장을 관찰한 뒤 영상 기록 확인과 목격자와 사고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위원회는 SK 지오센트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종합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지난해 울산의 1인 가구는 13만 3천여 가구로 2015년 대비 128.5% 증가했고 울산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중년 1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건강과 주거, 안전과 일상, 관계망 등 필요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년 1인 가구의 정서와 정신건강, 일자리, 노후 준비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강생이 수백 명이 되는 울산의 한 필라테스 학원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업주는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수강생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필라테스장. 불이 꺼진 내부에는 운동기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굳게 잠긴 출입문에는 잠정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신규 회원을 모집했었는데 예고도 없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 사실도 일부 수강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수강생만 최소 100여 명. 특히 장기 회원권을 구입한 수강생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9월달에 재등록을 50회 했고 지금 남은 횟수는 48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실한 금액은 아니고 200만 원 넘는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심지어 이 업주는 문 닫기 얼마 전까지도 장기 회원권을 판매했습니다. 사실 영업이 점수할 만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면 계약을 유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재등록을 유도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계약을 했겠죠. 업주는 수강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갑작스러운 단전과 단수로 잠정 휴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단전과 단수도 예고됐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상 됐습니다. 어디 지금 경영을 뭐 하겠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경영 뭐 하면 관리비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 그것도 답도 없대요. 수강생들은 해당 업주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만 30여 건.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고소장이 모두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 지역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국의 하락폭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87.5로 전달보다 3.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지수가 88.8로 2.6포인트가 떨어진 것에 비해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더 낙폭이 큰 것입니다. 세부지수 기여도는 현재 생활 형평과 전망에서 마이너스 1.0과 1.2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됐고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도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8을 기록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항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총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4,527만 톤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항만 중에 홀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울산 항만공사에 따르면 항공유 중심의 수송용 연료와 북미 지역 친환경차 수요 증가, 반도체 수급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액체 화물은 4,130만 톤, 일반 화물은 876만 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9만 7천 TEU를 처리했지만 올해 2분기에 비하면 3천 TEU가 증가해 감소폭이 완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2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8가지 주민 요구안 가운데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이 6천여 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이 4천여 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30일 전화체육센터에서 주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의 동구를 희망의 동구로 바꾸자는 주제로 주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구입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말에 종료를 앞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재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동구입회 의원들은 동구가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차례 연장 혜택을 받았고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각종 지원 정책으로 대량의 고용 감소를 막았으며 어려운 동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현재까지도 조선업 등 신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근로 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이 절실해 정부에서 재연장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상속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법정 대리인의 착오나 법률적 무지로 상속 채무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성년이 됐을 때 일정한 기한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팀 허정필 교수가 교육부가 주최한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 일반인 부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공모전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경연대회로 허 교수는 QR코드에 연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높이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D 프린팅 제조 공정 고도화를 선도할 3D 프린팅 제조 공정 센터가 어제 울산 테크노 산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D 프린팅 제조 공정 센터는 230억 원이 투입돼 건축 연면적 2,572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2층짜리 연구동과 실험동 2개 동이 건립됐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등 중대물 부품 제조용 장비 12종이 구축됐으며 조선과 에너지 산업 제조 공정 기술 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세울산 새마을금고는 어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소화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세울산 새마을금고는 3.3kg 가정용 소화기 1,100만 원 상당을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박보환 세울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랑의 소화기 전달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